밤새 메모장에 적어둔 장보기 목록을 잃어버린 게 화근이었다. 된장, 파, 두부였나? 아니, 두부는 어제 먹었지. 아침 식탁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이상복 할아버지는 찌개에 두부 대신 어묵을 넣어버렸고 국물은 나쁘지 않았지만 며느리 미지는 팔짱을 꼈다. 아버님, 요즘 깜빡하시는 게 부쩍 늘었어요. 지난번엔 휴대폰 냉장고에 넣어 두셨잖아요. 손자 유진이도 덧붙였다. 할아버지, 지난주엔요. 저 숙제 검사지에다 된장찌개 레시피 써주셨잖아요. 그건 너한테도 유익할까 싶어 그랬지. 인생 공부야. 인생 공부. 웃음이 번지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작은 걱정이 끼었다. 결국 가족회의 끝에 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아버지 체면을 세워주려고 정기 검진 겸이라고 포장했지만 모두의 머릿속엔 같은 단어가 떠올랐다. 치매. 토요일 오전 도심 종합병원 신경과 앞. 번호표 뽑는 기계는 사이보그처럼 매끈했고 로비 벽면 대형 전광판엔 기억력 클리닉이라는 파란 글자가 흐르고 있었다. 아버님, 여기 번호표 뽑아요. 이놈아, 그 정도는 나도 한다. 할아버지는 인포메이션 옆 키오스크로 성큼 걸어가더니 의기양양하게 화면을 눌렀다. 성함을 입력하세요. 내 이름 손글씨로 써야 하나? 아버님, 저기 키보드요. 알지. 알지. 참견은 두두두둑 열 손가락이 반짝이며 키보드를 내려쳤다. 화면엔 이상복 대신 야니 은사삐 후보가 떠올랐다. 이놈의 기계가 사투리를 못 알아듣네. 뒤에서 참아온 웃음이 터져나왔고 유진은 재빨리 정정 입력을 해드렸다. 대기실 의자에 앉자마자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은 주머니 수첩. 표지는 오래된 사진관 쿠폰으로 덧대었고 구석엔 1979년 안산 신문사라는 흐린 도장이 찍혀 있었다. 아버지, 그건 뭐예요? 나 젊을 적에 쓰던 습관이야. 매우. 글자를 보면 생각이 붙들린다. 붙들린다요? 그래, 기억은 도망자야. 붙잡을 도구가 필요해. 곧 의사 호출음이 들렸다. 31번 이상복님, 신경과 이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흰 가운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젊은 의사가 반갑게 인사했다. 이름표엔 한도윤이라고 쓰여 있었다. 어서 오세요.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가벼운 점검이에요. 의사는 규정대로 진행했다. 날짜, 요일, 계절을 묻고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간단한 문답.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아니, 의사가 그걸 왜 나한테 묻나? 미진아, 저 의사분 요즘 야근 많으신가 보구나. 의사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검사 절차예요, 어르신. 알지. 9월 13일 토요일 추석 지났지. 여긴 시내 종합병원 7층 신경과. 좋습니다. 그럼 단어를 3개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물을 겁니다. 잘 들어두세요. 사과, 시계, 집. 사과, 시계, 집. 달콤한 사과는 멍이 조금 들어있고 시계는 아직 묘사는 11시 44분에 멈춰있고 집은 기와지붕이네. 의사는 영문을 몰라 눈썹을 올렸다. 제가 드린 단어는 모양이나 시간까지는 젊은 양반, 기억은 갈고리야. 갈고리를 더 달면 잘 걸려. 사과에 멍 하나 달아두면 도망 안 가거든. 미진이 입을 반쯤 벌린 채 유진을 쿡쿡 쳤다. 유진은 이게 뭐지라는 표정으로 폰 카메라를 슬며시 켰다가 미진에게 눈에서 레이저 경고를 맞고 재빨리 끄었다. 의사는 시계를 그려보라고 종이를 내밀었다. 원 안에 숫자와 시침분침을 그려 11시 10분을 표시해주세요. 할아버지는 연필을 잡는 손가락에 힘을 줬다. 손놀림이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다. 숫자는 일정한 간격으로 자리 잡았고
시침과 분침은 어김없이 정각을 비껴서 있었다. 정밀하시네요. 신문사 조판부에서 일했어. 글자 바늘처럼 박아 넣던 시절이 있지. 숫자 간격이 틀어지면 기사도 삐딱해져. 의사는 단어 회상으로 넘어갔다. 아까 말씀드린 단어 기억하시나요? 사과, 시계, 집. 좋습니다. 이제 5단어로 확장합니다. 기차, 우산, 고양이, 약, 그림. 기차 증기 냄새, 우산 접개가 하나 부러졌네. 고양이 문고리 긁는 소리, 약 동그란 하얀 알약, 그림 해가 반쯤 가려진 풍경. 맞나? 그건 제가 묘사한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내가 묘사해서 붙잡아 두는 거라니까. 한도윤은 잠깐 멈칫하더니 책장 맨 위칸에서 진단 도구 상자를 꺼냈다. 살짝 장난기가 섞인 눈빛이었다. 그럼 난이도를 조금 올려볼까요? 숫자 뺄셈. 100에서 7씩 빼세요. 193, 86, 79, 72, 65 더해. 충분합니다. 이번엔 거꾸로 철자. 가방을 반대로. 반가. 아이들 유행어냐? 대기실까지 웃음이 퍼질 만큼 크게 의사가 터졌다가 곧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아, 죄송해요. 검사 중에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이제 이야기 기억력. 제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기억하셨다가 설명해 주세요. 의사는 교과서적인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김 씨는 시장에 가서 사과 5개와 우유를 샀다. 집에 돌아와 시계를 보니 5시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할아버지는 의자가 삐걱거릴 정도로 앞으로 몸을 당겼다. 김 씨는 시장에 가서 사과 5개, 멍든 사과 하나 낀 거, 우유 한 팩. 집에 돌아오니 5시. 근데 시계는 어제 멈춰 있던 11시 44분이었지.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거 멍든 사과 반품됩니다 하고. 잠깐만요. 제가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없는데. 없으니 더 잘 기억나는 거지. 제 머릿속에 논리의 길을 깔아놨다고. 멍든 사과, 시계, 전화. 이야기는 고속도로요. 미지는 목에 걸린 스카프를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레 물었다. 선생님, 아버님 괜찮으신 거 맞죠? 지금까지는 아주 좋아요. 다만 의사는 펜을 돌리며 웃었다. 어르신이 검사하는 저를 이기고 계십니다. 이겼다니. 뭐 그런 걸로 이기고 지고 하나? 그런데 제가 약간 궁금해졌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기억력을 위해 어떤 훈련을 하세요? 훈련? 근거 없어. 다만 보고 들은 걸 바로 이름 붙여. 그리고 이야기로 역지. 사물 하나에도 꼬리표를 달면 밤새 도망 못 간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간호사가 들어와 속삭였다. 선생님, 삼진료실에서 펜을 빌려달라는데요. 또 잃어버리셨대요. 한도윤은 민망한 표정으로 본인 가운 주머니를 뒤적였다. 펜이 없었다. 제 것도 어디 가버렸네. 할아버지가 재빠르게 손을 들어 올렸다. 거기 진료실 들어올 때 컴퓨터 옆에 놓았잖아. 파란색 캡. 의사가 눈을 휘둥그레 떴다. 제가요? 응. 환자 차트 넘길 때 뚜껑을 톡 빼고 키보드 위에 잠깐. 그때 전화가 울려서 네, 오후 2시요 하면서 까먹었지. 간호사가 컴퓨터 옆을 더듬자 정말로 파란 펜이 딱 걸려 있었다. 진료실에 잠깐 정적이 깔리더니 모두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검사는 계속됐다. 손가락 태핑 테스트, 도형 회상, 길찾기 문제. 할아버지는 잠깐 생각하는 듯 하다가 거침없이 풀어나갔다. 때로는 의사의 의도를 먼저 읽고 때로는 전혀 다른 각도로 문제를 재해석했다. 이건 왜 거꾸로 하라고 시키지? 내가 새로운 길을 내는지 보려는 거겠지. 맞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아셨어요?
사람이 늙으면 길이 굳어. 길이 굳으면 길을 잃지. 그래서 일부러 거꾸로 걷는 연습을 해야 해. 의사는 마지막 장을 열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항목입니다. 단어 연상 게임. 봄 하면 떠오르는 말 5개. 봄 진달래, 첫 버스에 김서린 창문, 봄나물 된장국, 동네 방앗간에 깨볶는 냄새, 그리고 이 바보 같은 걱정. 마지막은 뭐죠? 괜히 봄이 오면 어머니 생각나. 꽃도 피고 사람도 피나. 근데 괜한 걱정이 걸쩍지근하게 같이 와. 꽃 피면 금방 져버릴까봐. 잠시 대기실의 웅성거림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미진이 시선을 떨구고 유진이 할아버지 손등을 슬며시 잡았다. 한도윤은 기침을 살짝 하더니 장난기 어린 표정을 다시 장착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짧은 놀이라도 할까요? 이번엔 제가 아닌 어르신 차례. 저를 시험해 보세요. 의사를 내가. 네, 공평해야죠. 할아버지는 허리를 펴고 고개를 갸웃했다. 좋아. 그럼 연상 실험. 빛 하면 머리 비오는 날의 처마, 얇은 이빨, 미용실 정돈. 역시 똑똑해. 다음은 사과. 과일 빨강, 아침 뉴턴 미안. 미안. 사과 죄송할 때 하는 사과 아. 저도 갈고리를 달아두는 편이라서요. 할아버지는 박수를 탁 쳤다. 이 정도면 내가 검사 안 해도 되겠네. 오늘은 무승부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 상담으로 넘어갔다. 의사는 차트를 가볍게 정리하더니 진지하게 말했다. 어르신, 지표상으로는 현재 심각한 인지 저하는 보이지 않아요. 나이에 따른 정상 범위, 그리고 그 이상으로 상당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상에서 깜빡함이 잦은 건 스트레스나 수면, 복용 중인 약물 영향도 클 수 있어요. 생활 리듬을 조정해 보시고 운동과 수분 섭취, 그리고 이야기. 지금처럼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이야기하는 뇌는 늙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기억을 엮고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뇌는요. 진료실을 나오자 복도 끝창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병원 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가자고 미진이 말했을 때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그 전에 내가 한 번 더 검사 좀 해도 되겠냐? 무슨 검사요? 가족 검사. 유진과 미진이 동시에 눈을 동그랗게 뜨자 할아버지가 싱긋 웃었다. 유진이, 내가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뭐 하라고 했나? 녹화 버튼 어디 있었지? 오른쪽 아래 빨간 동그란 거요. 미진아, 지난 봄에 내가 담가준 매실청 설탕 비율이 어땠지? 매실 설탕 10일이요. 항아리 뚜껑 위에 파란 스티커 붙였죠. 봐라, 너희도 기억력 좋아. 다만 서로한테 묻는 일을 게을리할 뿐이야. 식당으로 가는 길 복도 귀퉁이 벽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11시 44분. 시계바늘이 살짝 흔들리다가 멈췄다. 또 11시 44분이네. 또요? 아까 이야기에서 그랬잖아. 멈춘 시계. 유진이 킥킥 웃었다. 할아버지, 그건 진짜예요. 저 시계 고장 나서 자꾸 거기서 멈춰요. 병원 커뮤니티에 항해 글도 있대요. 그래. 그럼 더 기억하기 쉽겠구나. 식당 입구 앞 트레이를 잡고 줄을 서는데 앞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키오스크 계산대가 또 문제였다. 어르신 한 분이 연신 뒤로 가라고 뒤로라며 화면을 탭하는데 결제 버튼이 먹통이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다가가 화면을 훑어봤다. 이보게, 여기 뒤로가 아니라 이전이네. 헷갈리게 써놔서 그렇지. 그리고는 이전과 결제의 위치를 입안에서 중얼중얼 몇 번 더 굴렸다. 이전은 왼쪽 아래, 결제는 오른쪽 아래, 초코우유는 가운데.
초코우유는 왜 가운데예요? 꼭 먹고 싶어서. 주변에서 또 웃음이 터졌다. 김치볶음밥과 순두부를 받아 테이블에 앉자 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오늘 검사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불안했지. 내가 불안해할까봐 더 불안했어. 그럼에도 왜 그렇게 당당하셨어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부끄럽거나 두려운 일을 웃음으로 밀어낼 때가 있어. 웃음은 방패란다. 근데 방패만 들면 발이 저려. 그래서 창도 하나 들었지. 창이요? 메모. 이야기. 이름 붙이기. 갈고리. 달기. 내가 들 수 있는 가벼운 창. 유진이 젓가락을 멈추고 말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도 훈련해요. 가족끼리. 매일 밤 5분씩 기억놀이. 오, 좋다. 이름 붙이기, 놀이하자. 예를 들면 이 볶음밥은 청춘. 왜요? 펄펄 뛰거든. 고추장이 뜨겁고 김치가 들썩이지. 그럼 순두부는 첫사랑. 왜? 부드러워서 라기보단 쉽게 깨져서. 너 나중에 혼난다. 식탁이 흔들릴 만큼 웃음이 퍼졌다. 점심을 마치고 병실 앞을 지나는데 방금 전 의사 한도윤이 급히 달려오며 손을 흔들었다. 어르신, 나가시기 전에 드리려던 게 있어요. 작은 노트를 건넸다. 표지엔 도윤의 기억력 트레이닝이라고 삐뚤빼뚤 쓰여 있었다. 오늘 배우고 느낀 것들 적어뒀어요. 대상의 갈고리 달기 1번, 이야기로 엮기 2번, 거꾸로 걷기 3번. 그리고 의사는 머뭇거리다 쑥스러운 듯 말했다. 펜은 컴퓨터 옆에 두지 않기. 아하, 나보다 먼저 치료받는구만. 어르신 덕분이죠. 아, 그리고 가족분들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면 병원 오시기 전처럼 서로 놀리듯 웃으면서도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어질 때 유진이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아, 할아버지. 지난번에 냉장고에 휴대폰 넣으신 건 왜 그랬어요? 그건 휴대폰은 차갑게 식혀야 오래 간다고. 누가 그러길래. 누가요? 내 머릿속 장난꾸러기. 그건 훈련이 아니라 장난이에요. 장난도 내 산책이지.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은 미진은 백미러 속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다. 깊은 주름 사이사이에 작은 장난기가 기대 앉아 있었다. 출발하려던 찰나 할아버지가 갑자기 외쳤다. 잠깐. 왜요? 병원 주차권 스탬프. 진료 확인서 받아야 무료지. 우리 깜빡했네요. 에헴. 누가 깜빡한다더니. 세 사람은 동시에 헛웃음을 터뜨리고는 다시 병원 쪽으로 뛰어갔다. 주차 정산기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오후의 각도를 만들고 있었다. 길가 은행잎은 약간 누렇게 물들기 시작했고 상점 유리문엔 가을맞이 특가 스티커가 바스락거리며 붙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 오래된 팝송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사람 기억이란 게 결국 누군가와 엮여야 오래가. 혼자서는 쉽게 풀려.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이 오래 기억날 거야. 왜요? 너희 둘 표정이 콩알만한 걱정에서 꽈배기처럼 고인 웃음으로 바뀌는 걸 내가 다 봤거든. 갈고리를 달았지. 장소 병원. 시간 11시 44분. 냄새 병원 식당의 참기름. 소리 누가 순번 32번이라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너희 손.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뀌었다. 미진이 가속 페달을 살짝 밟자 차는 부드럽게 앞으로 굴러갔다. 유진이 창문을 반쯤 내리며 웃었다. 그럼 오늘 저녁부터 기억놀이 시작이에요. 주제는 오늘? 좋다. 할아버지는 허리를 펴고 앉으며 으쓱했다.
근데 규칙 하나 틀려도 벌금 없다. 틀림은 길을 바꾸는 표지판이니까. 벌금 대신 뭐요? 아, 웃음 많이 크게. 그날 저녁 식탁 위엔 종이 조각들이 흩어졌다. 사과, 시계, 집, 그리고 초코우유. 유진이 쓱쓱 그림을 그려 넣자 단어들이 금세 하나의 장면이 되었다. 멈춘 시계 아래 초코우유를 마시는 사람, 손에 사과를 들고 집 앞 계단을 올라가는 그림. 이게 뭐야? 괴작이네. 이야기 갈고리요. 그럼 제목은 11시 44분에 초코우유로 하자. 방 안가득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 속에서 누구도 정확히 같은 순간에 웃지 않았고 같은 이유로 웃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다른 웃음들이 한데 엮여 그날의 기억을 오래오래 붙잡아줄 튼튼한 그물 하나가 완성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제와 오늘 사이의 경계는 부드러워졌다. 창밖에서 바람이 살짝 창틀을 두드렸고 냉장고는 고요히 윙하고 숨을 쉬었다. 미지는 싱크대에 컵을 가지런히 올려두고 등을 돌렸다. 거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던 유진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낡은 주머니 수첩을 펼쳤다. 한 페이지 위에 조그맣게 적었다. 오늘 병원 1144 사과 멍한 점 시계 멈춤 집 세 사람 웃음소리. 그는 펜을 덮고 불을 끄고 고요 속에 귀를 기울였다. 기억은 도망자다. 하지만 그날 밤 도망자는 달아나지 않았다. 갈고리를 많이 그리고 함께 달아두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